반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,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건물주 만드는 뭐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건물을 사라 이렇게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고. 안녕하십니까, 빌딩 수사대입니다. 오늘은 강남 논현동에 최근 건물을 매입하신 의뢰분이 나와주셨습니다. 최근에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. 네네.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. 저는 강남 꼬마 빌딩을 계약을 한 의뢰인입니다. 10년 전부터 이런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강남 빌딩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매번 생각만 하고 하고 싶다 하다가 지금 딱 금리가 올라가고 타이밍 왔을 때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겠다,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. 요즘 시국에 사실 건물을 투자해서 매입하는 분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하니까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, 뭐 이런 뭐 뉴스들도 오늘 접하고 그랬는데, 빌딩 시장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불이 나게 팔리고 있습니다.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상승된 것 같아요, 시장이. 작년 같은 경우는요, 거의 100건, 지금은 160건에서 200건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100건이라는 거 강남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? 서울 전체요. 조만간 매도 우위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매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니까. 그렇죠. 어떠셨어요? 사실 대표님도 이걸 구입할 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. 최근 한 2, 3년간 이 금리가 굉장히 이제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도 줄고 어느 정도 나름의 제 기준을 세워가지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라든지 전체적인 총 매각 금액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 정도를 기준을 세워놓고 그 중에 한 7, 80% 정도 들어왔을 때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협상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결국 다가구를 구입을 하셔서 건물주가 용도 변경이랑 명도까지 책임해서 해주는 조건이었고요. 그 용도 변경하는 비용은 누가? 매수하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요. 그 비용보다는 실제 명도하고 변경해주는 그 책임 조항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선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. 은행 대출 부분도. 아무래도 이제 주택으로 해서 저희가 대출 받았을 때보다는 상업시설로 대출 받는 게 퍼센티지라든지 금리에서 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저희랑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부동산에서 월 소득이 나오는 것만큼 안정적인 건 사실 없거든요. 지금은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몇 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. 반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,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건물주 만드는 뭐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건물을 사라 이렇게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고. 사실 건물 사보고 이거 아니었네 하고 또 다른 건물 사보고 이러면 취득세랑 양도세랑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. 많은 공인중개사한테도 받았을 테고. 어떠셨어요? 저는 필드에서 뛰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라 진짜 여러 중개인분들 많이 뵙고 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들었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의 제 기준을 가지고 브리핑 받으면서 제 나름의 원픽들, 초보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한두 달 뒤에 실제 거래가 되는 걸 보고 이유가 있겠구나,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어떻게 차이가 나고 갭이 나는지, 임장도 다니고 건물도 많이 보고, 임장을 갔을 때 어떤 걸 보세요? 위치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상태라든지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지, 임대 시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. 가장 핵심은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주변 그 위치 대비해서의 어느 정도 내가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지, 신축도 굉장히 활발하게 가고 있었다는 거는 저 이전에 사셨던 분들 결국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또 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가장 좋은 건물은 싼 건물이라고 누가 부르시더라고요. 잔금은 언제세요? 잔금은 지금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수사대 분들이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최대한의 대출을 좀 일으키고 싶고 금리도 이제 최소화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법인으로 사는 거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은행마다 프로모션을 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연초인데도 있고 중간인데도 있고 지점장님의 의지도 좀 많이 작용을 해요. 많은 은행 지점장님과 상담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. 대무상태표, 손익분기점 이런 거, 영업이 가장 중요한 거.
재무제표 잘 관리해라, 다양한 지점장님을 좀 만나봐라, 다양한 은행을 만나봐라,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벤처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이 남았잖아요. 지금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. 리모델링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가지는,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변 임대를 이제 고려했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, 뭐 그게 차별점이 됐든 그런 걸 찾는 거에 좀 중점을 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1번을 저희가 좀 목표를 삼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금액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여기 투입되는 금액에 대한 가치를 좀 최대한 좀 낮게 가져갈 수 있을지,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개별 호실로 네, 일단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. 이걸 대수선을 할지 아니면 이제 신축을 할지, 철거하고 신축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그래도 첫 거래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 용도 변경 수준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신축과 구축의 가장 기준점이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건물의 컨디션이냐 아니냐, 계단까지 옮기면서까지 엘리베이터 넣는다 이러면 이제 거의 이거는 뭐 대공사기 때문에,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하셔서 좋은 임차인들 잘 맞추셔서 번창하길 바랍니다. 반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또 과장님이랑 부장님 소개받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론보다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실질적으로 안 해보면 그게 또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한번 좀 좋은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고, 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셔가지고 첫 발을 잘 디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로 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. 빌딩 수사대는 의뢰인의 많은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. 빌딩의 모든 것을 수사하는 빌딩 수사대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와주셔서. 감사합니다.